자, 9쪽부터 다 불러줄게. 9쪽에 1-1번에 22, 2-1번에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걔네들이 짝이고, 그 다음에 반직선 AB랑 반직선 AC,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거랑 여섯 번째 있는 거 걔네들이 짝이고, 마지막으로 선분 BC와 선분 CB, 이렇게 세 쌍입니다. 세 쌍을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1번은 기역, 니은, 리을이다. 기역, 니은, 리을. 4-1번에는 9cm. 넘겨서 11페이지에 1-1번에 2번, 2-1번은 80, 3-1번은 20쌍. 넘어가서 4-1번에 3번, 5-1번에 115, 6-1번은 16.2예요. 16.2. 그 다음에 13쪽에 1-1번 답 얼마일까? 20 정답. X, Y, Z가 얼마씩이니? X가 몇이야? 얘기 좀 해줘봐. X가 몇이야? X가 4입니다. 4. X가 4, Y가 10, Z가 6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한번 해볼게 얘들아. 13페이지에 1-1번입니다. 자, 이 반원에서 직선의 개수를 X, 반직선을 Y, 선분을 Z라고 했죠. 자, 우선 직선을 만들어 보면 직선이라는 건 뭐였어? 끝이 없는 거죠. 양쪽 모두 끝이 없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직선들을 좀 써보면은 일단 요렇게 가는 직선이 하나 있죠. AB, 그리고 AC, 그리고 AD, 그리고 요거. 이 마지막 직선 하나가 직선 BC이기도 하고 직선 BD이기도 하고 직선 CD이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4개 말고 더 이상 직선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은 몇 개가 다야? 4개가 다야. 그죠? 그죠? 직선을 찾을 때는 이렇게 4개면 끝나는 거고요. 자, 반직선을 찾을 때 반직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중에 반직선에서는 뭐하고 뭐를 봐야 된다 그랬죠? 반직선을 구분할 때 시작점하고 끝점은 없지. 이 반직선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일로 가는지 방향. 그쵸? 시작점과 방향을 잘 보라 했어. 그러니까 지금 반직선을 셀 때는요, 무조건 시작점을 하나 잡아놓고 세는 거야. 내가 A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을 셀 겁니다. 그럼 A에서 딱 시작하는 반직선만 생각하는 거예요. A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A에서 출발하는 반직선, 요거 몇 개야? 3개죠. A에서 출발하는 반직선 3개. 자, 민성아, B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은 몇 개일까? 하나? 아이고. 반직선 일단 BA 있죠. BA 그 다음에 BA 그 다음에 BC와 BD는 어떤 거야? 같은 거 다른 거야? 민성아, 같은 거 다른 거? 자, 지금 우리 반직선 찾고 있지? 반직선 BC와 반직선 BD가 같을까 다를까? 다현이가 같다니까? 봐봐, 얘네 둘 다 출발점이 어디야? 둘 다 B에서 출발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C점도 오른쪽에 있고 D점도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둘 다 어떻게 생기냐면 B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쭉인 거잖아.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안 돼. 이 반직선을 보면서 이 반직선이 이거라고 말해도 되고 이거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두 반직선은 서로 똑같은 반직선인 거지. 그러니까 B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을 세워봐라 그러면 몇 개만 세야 돼? 아니지, 이건 있잖아. 아, 그치. 2개만 세는 거, 2개만. 맞니? 그럼 B랑 똑같은 게 또 누굴까? D. 그치. D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을 세도 이렇게 A 지나가는 거 하나, B랑 C 같이 지나가는 거 하나. 2개밖에 없는 거야. 그죠? 여기다 써놓을게. A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은 3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B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이 2개,
D에서 출발하는 반직선도 2개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서 출발하는? C에서 출발하는 반직선 봐야 되겠지. C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은 CA도 있고 CB도 있고 CD도 있죠. 이번에는 CB와 CD가 서로 방향이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이때는 CB와 CD가 서로 다른 반직선이 되는 거고, 그죠? 아까는 같은 방향이었으니까 같은 반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반직선은 몇 개라 그래야 돼? 3개인 거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반직선을 다 합치면 몇 개다? 10개인 거예요. 10개. 그죠? 10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야? 선분이죠. 선분. 자, 선분은 여기 이제 4점 중에서 내가 2점을 골라가지고 선분을 그렸을 때 선분은 겹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뭐 선분 BC랑 선분 BD랑 이런 게 같나? 전혀 다르죠. 선분은 시작점과 끝점이 정확히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점 2개를 뽑으면 무조건 서로 다른 선분이 생깁니다. 단 A, B와 BA는 같은 거지. 그치? A, B와 BA는 같은 거.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분 뭐 있어요 지금?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BC 있죠. BC도 있고 그 다음에 CD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BD까지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분은 6개다. 이거 찾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돼. 답은 20이고요. 그 밑에 문제도 볼게요. 2-1번. 2-1번은 MN이 AC, BC의 중점이에요. MN이 AC의 중점, BC의 중점인데 AB 대 BC가 자 여기 대 여기가 5대 3 비율이야.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선민아, 전체 길이가 48인데 5대 3으로 쪼개고 싶은 상황이지. 이런 상황에 쓰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비례배분이라고 했어. 비례배분.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BC에 해당되는 길이를 찾으려고 그래. 3에 해당되는 길이를 찾으려고 한다면 전체 길이 48에다가 뭘 곱하랬지? 3을 곱해? 8분의 3. 그치? 그러니까 5랑 3을 더한 숫자 분의 5랑 3을 더한 숫자 분의 내가 찾고 싶은 부분의 숫자를 곱하는 거다. 이게 비례배분이었죠? 그러면 은산아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18이죠. 여기 길이가 18이야 지금. 그러면 옆에는 당연히 30이 되겠네. 이렇게. 그지?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M점은요. M점은 전체의 중점이야. 전체. AC의 중점이니까 전체의 중점이야.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겠어요? 24겠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테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N점은 BC의 중점이야. 그죠? BC의 중점. 근데 BC의 길이가 18이잖아?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얼마겠어요? 9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끝났네. 우리는 지금 요 중간에 요 사이에 요 길이가 궁금한데 요 길이는 전체 길이 48에서 24 빼주고 9 빼주면 되잖아.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얼마 남아? 15cm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러한 문제였다. 자, 혹시 12쪽까지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2쪽까지 푼 것 중에? 없어? 다인이 없어? 질문 없어?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13쪽에 우리 그때 2문제 남았죠? 13쪽에 3번과 4번 가볼게요. 13쪽에 3번과 4번. 자, 13쪽 문제 보겠습니다. 13쪽에 3번부터 보시면 3번은 지금 자, 이렇게 생긴 상황인데 우리 민성이 한번 대답해보자.
이거 몇 도야? 180도지. 180도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각이라고 불렀더라? 직각은 90도. 180도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평평하잖아. 평평해서 뭐라 그랬냐면 평각, 그죠? 평각이라고 불렀죠. 평각, 그죠? 그러면 다윤아, 예각은 뭐였니? 예각. 그리고 90도보다 작은, 그치? 0부터 90도 사이, 맞죠? 그러면 선민아, 둔각은 뭐였어? 90도보다 큰 각이 90도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아야 돼? 180보다는 작아야 돼, 맞죠? 이런 내용들 배웠었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은 여기 평각이 하나 있는데 평각을 지금 잘 봐봐. 점 3개랑 X 표시 3개가 들어가 있죠, 평각 안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아, 점 3개하고 X 표시 3개를 다 합치니까 그게 몇 도가 됐구나? 180도가 됐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점 3개와 X 표시 3개를 다 합치니까 180. 그럼 이렇게 해볼까? 요렇게 묶어볼까? 그러면 이 180도라는 각은 요 묶음으로 따졌을 때 똑같은 묶음이 몇 개 모여있어? 3개가 모여서 180이 됐지. 그러면 이 묶음 하나는 몇 도란 얘기? 60도란 얘기. 60도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봐봐.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각은 COE인데 COE가 어디냐면 C부터 E까지니까 요만큼 아니야. 그지? 요만큼. 그러니까 각 COE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점 2개와 X 표시 2개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두 묶음 아니야. 두 묶음. 몇 도짜리 두 묶음? 60도짜리 두 묶음. 민성아 답은? 야, 오늘은 이제 민성에게 폭스를 맞춰야 되겠구만. 120. 그치? 요게 60이고 요게 60이니까. 그치? 요게 두 개 모여서 120도다. 그치?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무슨 문제예요? 시계 문제네, 시계 문제. 그치? 이제는 여러분 시계 문제 풀만하지 않아요? 아니요. 안 풀만해요? 예. 오늘 거기 1, 20제도 하나 내는데 시계 문제. 월요일 날은 없었나 시계 문제? 네. 오늘은 하나 냈습니다. 자, 시계를 만났을 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상식 시침과 분침이 1분에 몇 도를 움직이나 이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 그지? 선민이 아니? 분침이 1분에 몇 도를 움직일까? 5도? 5도보다 조금 더 움직여. 몇 도 움직이죠? 6도 움직입니다. 6도. 선민아, 1시간이면은 몇 분이야? 60분이지. 근데 봐봐, 분침은 1시간 동안에 여기 꼭대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띵 돌잖아. 이게 각도로 따지면 몇 도지? 360도. 그러니까 분침은 60분 동안에 한 바퀴를 도니까 360도를 움직이는 거잖아. 60분 동안. 그러니까 1분 동안에 몇 도 움직여요? 라고 물어보면 60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도야? 6도지. 그치? 1분에 6도 움직여, 분침은. 근데 시침은요. 시침은 1시간 동안 움직여봤자 시침은 큰 거 한 칸 움직이면 끝이잖아. 큰 거 한 칸. 큰 거 한 칸이 몇 도예요, 각도로? 30도예요, 30도. 왜냐면 시계 보면은 1부터 12까지 써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큰 거 한 칸이라는 것은 360도를 12조각으로 자른 그 한 조각을 말하는 거니까 360을 12조각으로 잘랐으니까 30도거든, 각도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1분 동안에 움직이는 각도는 태규야 몇 도일까?
계산 못하면 몇몇 맞아야지. 몇 돌까? 어, 0.5도. 그렇죠. 2분의 1도 혹은 0.5도. 맞죠? 이것도 60으로 나눠야 되잖아. 60으로 나눠야 되니까 30을 60으로 나누면 2분의 1이잖아. 0.5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기본 상식이고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6시 10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6시 10분. 그러면 먼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시계를 딱 그리고요. 이 시계가 6시 정각을 가리킬 때부터 한번 써볼게. 6시 정각을 가리킬 때. 6시 정각이면은 시침은 6자를 가리키겠죠? 시침은 6자를 가리킬 거고요. 분침은 12를 가리키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것이 6시 정각입니다. 6시 정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12가 되는 이 지점을 0점으로 볼 거야. 0점. 시작하는 점으로 보겠다는 거야. 시계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달린다.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여기를 0점으로 봤을 때 분침은요. 0점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0점에 있었으니까. 6시 정각에. 근데 시침은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이미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우리가 여기를 0으로 보겠다면 여기는 그럼 각도가 몇 도라고 봐야 돼? 그죠? 여기가 기준점이라면 이미 180도만큼 온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분침은 시작점 자체가 180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침은.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건 6시 정각이고 이게 6시 정각이고 그러면 6시 10분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6시 10분. 6시 10분. 6시 10분이면 분침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잘랐을 때 분침은 정확히 요 위치로 오겠지. 그지? 6시 10분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딱 여기 와 있을 거예요. 6시 10분 되면 이렇게. 그럼 이거는 각도로 따지면 몇 도예요? 지금 이 위치는? 여기가 0도고 여기가 큰 거 한 칸이 몇 도였지 아까? 30도였잖아. 30도짜리 몇 칸? 두 칸이니까 60도죠. 60도. 이렇게 봤어. 그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시침이 가만히 있나요? 조금 움직이잖아. 조금. 그죠? 조금. 10분이니까. 10분. 자, 지금 요 위치보다 조금 갔을 거예요. 조금 한 요만큼? 요만큼 갔을 거예요. 그죠? 요만큼. 자, 요만큼이 얼마냐면 아까 시침은 1분에 0.5도밖에 못 움직이거든. 그러면 10분 동안에 몇 도 움직였겠어? 1분에 0.5도 움직이니까 10분 동안에 움직인 각도는 5도가 되겠죠. 5도. 5도. 그래서 요 각도는 몇 도야? 5도인 거예요. 5도. 그럼 아까 전에 여기가 딱 180이었잖아. 180에서 얼만큼 더 갔어? 5도만큼 더 갔어. 그래서 자, 여기를 나타내면 여기는 18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이제 이 두 바늘이 가리키는 각 중에 작은 쪽 각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대답하면 되겠죠. 여기는 185, 여기는 60이니까 자, 185에서 60을 뭐 하면 돼? 빼면 되겠네. 몇이다? 125다. 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시계 문제에서는. 대규야, 저기 한 자리 남았어. 원하면 가시고. 너는 기껏 나가가지고 서 있으라 그랬으니까 앉아서. 그럴 거면 왜 나갔어? 그냥 여기 있지. 어? 자, 그래서 13쪽까지 이제 문제들을 다 풀었고요. 14쪽부터 17쪽까지는 숙제인데 이 중간에 있는 16, 17, 18 요 세 문제만 우리 풀어보고 지나갈게요. 16쪽 한번 봐봐 얘들아. 16쪽. 자, 16쪽에 1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거네. 직선
선분, 그죠? 직선과 선분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네. 네. 자, 한번 구해봅시다. A가 들어가는 직선부터 한번 그어볼게요. A가 들어가는 직선. 일단 AB 있네. AB. AB가 있고, 그 다음에 AC가 있고, 그리고 AD가 있고, 그리고 AE가 있고, 그리고 AF가 있고, 그죠? 지금 A가 들어가는 직선이 몇 개예요? 5개죠? A가 들어가는 직선 5개. 그 다음에 B가 들어가는 직선 세볼게요. 아직 안 나온 걸로. 자, 누가 보여요? B, 일단 BC부터 그을까? BC를 그으면 BD도 끝난 거죠. 그죠? BC와 BD는 같으니까. 그죠? BC 하나 그었고, 그 다음에 BE 그을게요. BE 긋고, BF 긋고. 더 있나? 없죠? B 들어간 거 다 있죠? 그럼 3개를 더 추가했네. 3개. 자, 그 다음에 D 들어간 것 중에 C 들어간 것 중에 아직 안 센 거 뭐 있어요? CE하고 CF하고 또 있나? 누구? 또 있어 없어? CB나 CD는 이미 BC 하면서 끝나버린 거죠. 그쵸? 직선을 찾는 중이니까.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거는 2개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D 지나가는 점 중에 아직 안 한 거 하나 있어. 하나. DE. 그치? DE. DE가 사실은 누구도 같이 포함한다? DF도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DF 혹은 DE 요거 하나로 보면 되겠지. 그거 하나만 더 추가해 줄게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E 지나가는 것 중에 아직 안 나온 거 있어요? 없고. F 지나가는 것 중에 안 나온 거? 없어요. 다 찾았어. 직선 몇 개야? 11개. 자, 그럼 이번엔 누구 찾을 차례? 선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선분은 무조건 겹치는 거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점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만 딱 선택해 주면 돼요. 2개만 딱 선택해 주면 내가 만약에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면 그냥 이게 하나의 선분이 되는 거잖아. 그죠? 뭐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면 이게 하나의 선분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선분을 선택하는 개수는, 그러니까 선분의 개수는 점을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랑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내가 맨 처음에 6개의 점 중에서 그냥 점을 하나 뽑는다. 점을 하나 뽑는다. 그럼 나한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을까? 그냥 이 중에 점을 하나 뽑아. 5가지일까? 점이 6개잖아. 점이 6개니까 6가지 선택권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6. 그럼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점을 선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A라는 점을 선택했다면 이제 얘랑 연결시킬 점을 하나 골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얘랑 연결시킬 점을 고를 때는 얘를 또 고를 순 없잖아. AA는 없으니까, 그지? 그럼 우리 몇 개 중에 고르면 돼? 5가지 중에 고르면 되지. 그럼 이번에는 선택권이 5가지니까 6에다가 5를 어떻게 할까? 곱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얘를 2로 한번 나눠줘야 돼요. 왜 2로 나누냐면 맨 처음에 내가 처음 점을 선택할 때 A를 고르고 두 번째 점을 선택할 때 B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점을 선택할 때 B를 고르고 두 번째 점을 선택할 때 A를 골라도 어때요?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선분이 똑같이 이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래서 모든 선분들이 이렇게 2번씩 선택이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2로 한번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몇이야 이거? 15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말한 직선의 개수 x는 11이 되는 거고 선분의 개수 y는 15가 되는 거니까 답은 뭐야? 5번이 되겠다. 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어떤 정신력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지? 정신력으로 안 되면 몸으로 해요. 뭐야? 졸음껌이요? 졸음껌 어디냐? 뭐가? 진짜 서 있어도 졸려요. 얘기했어.
침 한번 쳐. 잠좀 깨게. 아니 같아요. 선생님 물 먹고 왔어요. 물 먹고 와. 이게 먹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선민아 괜찮아? 먹을만해? 아 은산이 잘 먹네. 아무렇지도 않아? 오. 그냥 평안해. 우와 잠깐만 눈이 안 떠지는데 눈물이 나지. 이 약에 이 마스크 쓰면은 효과가 2배야. 실명이 자, 우리는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 이것도 이제 길이에 대한 문제인데, AC가 15cm라고 했고요. AB 대 BC가 2대 3이라 그랬네. 아하, 다윤아, 이거 또 뭐 하면 돼? 이 전체가 15인데, 여기 대 여기가 2대 3 비율이야. 비례 배분하란 얘기지, 그치? 비례 배분. 자, 그래서 15에다가 민성아 몇 분의 몇을 곱해야 될까? A, B를 찾으려면 5분의 지금 2대 3으로 쪼개졌죠. 2대 3. 그죠? 2대 3으로 쪼갰으면은 2랑 3을 더한 것분의 그렇지. 이렇게 곱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6이 되겠고요. 또 15 곱하기 5분의 3 해주면 9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AB와 BC의 길이가 지금 여기는 6, 여기는 9까지 구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비례식이 하나 더 나왔는데 이번에는 AD와 CD입니다. 자, AD면은요 이만큼이고요. CD면은 요만큼이에요. 이럴 때 이 빨간 부분 두 부분의 길이의 비율이 5대 2 비율이야. 5대 2 비율이에요. 요럴 때 우리가 요 부분의 길이를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1차 방정식 나오면 잘 풀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 CD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 여기 길이를 그냥 X라고 잡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AD 다이나 AD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지금? 여기를 X로 잡았으니까 AD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대답하고 와. 대답해야 보내줄 거야. AD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식으로? 아니 AD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를 X로 잡았어. 여기를 X로 잡았다고. 그럼 그 옆에는 뭐야? 15 더하기 X. 그래. AD의 길이를 15 더하기 X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CD의 길이는 그냥 X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죠? 자, 민성아 지금 AD 대 CD가 5대 2라 그랬잖아. 그러면 AD가 요거고 CD가 요거니까 요거 대 요거가 몇 대 몇인 거야? 그렇죠. 요게 5대 2인 거야. 세우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 풀 때는 이제 어떻게 풀더라? 외항 그쵸. 요렇게 안에 있는 거 요렇게 둘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로 푸는 거죠. 그쵸. 초딩 때 배웠잖아. 요렇게 둘이 곱하면 5x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2 괄호 15 더하기 x 이게 같은 거지요. 그래서 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5x는 30 더하기 2x니까 x는 10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x가 10, 여기가 10이니까 그럼 문제에서 BD의 길이를 물어봤죠? BD의 길이. 선민아 답은? BD의 길이가 얼마야? BD 다 써놨잖아. 1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9랑 10이랑 그냥 더하면 되지? 맞니? 자, 답은 3번. 예, 갔다 와.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요거는 여러분들 풀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그 문제 점점점 3개 있고 xxx 3개 있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쵸? 자,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문제에서 AOC하고 AOD 그러니까 요각하고 요각을 지금 얘기했어요. 이 파란 각이랑 빨간 각 사이에 요런 관계가 성립해요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자, 요 식에다가 성규야 양변에 4 곱하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AOC는 3 곱하기 AOD 이렇게 되죠. 선민아 보고 있어? 자, 양변에 지금 4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선민아. 그럼 혹시 이거 되니 이거? 방금 위에 줄에 있던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AOC 대 AOD의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 이 네모 안에 얼마와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여기다가 4를 넣어야 될까? 3을 넣어야 될까? 여기다가 3을 넣어야죠.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비례식을 풀 때 이 녀석이랑 누구를 곱해요? 얘를 곱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3으로 쓰고 여기를 4로 써야 그래야 위에 줄에 있는 식이랑 같은 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4로 쓰고 이걸 3으로 쓰면 바뀌어 버린다고 거꾸로. 그래서 이 식을 비례식으로 바꾸면 3대 4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그 3대 4를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지금 파란 각 대 빨간 각이 3대 4 비율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가 AOC는 점 3개를 찍고요. 그 옆에 점을 하나 더 찍어봐 이렇게. 자, 이렇게 찍어주면 이게 곧 AOC 대 AOD가 3대 4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해되니? 그죠? AOC는 점 3개로 표현되고 AOD는 점 4개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지? 3대 4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식도 똑같은 식이잖아. 똑같은 식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EOB하고 DOB 사이에도 이렇게 3대 4 비율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써볼까요? 얘랑 같은 표시를 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X, X, X 그리고 여기 X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또 앞장에 있던 문제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만큼은 몇 도예요? 180도지. 근데 이번에는 180도 안에 점이 몇 개? 점이 4개, X 표시가 몇 개? X 표시가 4개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이게 다 합해서 지금 180도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요걸 요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보면 아하, 한 세트가 몇 도구나? 45도구나. 45도짜리가 4개 모여서 180이 된 거구나. 자, 그런데 문제에서 COE를 물어봤어. COE. COE를 찾아봐. COE면 어디냐면 여기 아니야 여기? 요거? COE? 자, COE는 지금 정확하게 점 하나랑 X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 점 하나, X 하나. 딱 한 세트 가지고 있잖아. 한 세트. 그럼 답 몇 도야? 45도. 그치? 45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 것들이. 원래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6학년 때도 비례식만 나오면 막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그지? 비와 비율, 뭐 비례식, 뭐 이런 비례 배분 이런 것들을 어려워했었거든. 그런 거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유형이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고요. 넘어가 볼게요. 18쪽으로. 자, 18쪽에 보시면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네요.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요게 뭐야? 직선이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3분이지만
직선으로 받아들일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쭉 이렇게 끝도 없이 뻗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점이 여기 이렇게 딱 있어. 점이 여기에 딱 있어. 그럼 이 점은 이 직선에 찍혀 있진 않고 직선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거죠. 그죠? 혹은 점이 여기에 딱 찍혀 있어. 그럼 이 점은 직선에 그냥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는 딱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아니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 둘밖에 없어요.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맞죠? 아주 단순하죠? 직선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 이거만 있는 거야. 가끔 가다 보면은 점이 여기 있으면 선생님 이거 직선 아래에 있는데요? 그런 표현을 쓸까 안 쓸까? 위 아래가 아니라 여기 딱 찍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내려와도 이거는 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가 답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든 상관없고 직선에 딱 찍혀 있느냐 벗어나 있느냐만 보는 겁니다.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죠? 이걸 만약에 아래에 있다라고 해버리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건 위 아래야.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있다, 있지 않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이 뭐야? 평면. 뭐 칠판? 아니면 뭐 책상? 이런 게 평면이잖아. 그치? 자, 만약에 내가 이 직선을 갖다가 이 책상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직선은 이 책상이라는 평면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럴 때 이 점과 평면이구나. 점은 뭐 더 쉽지. 점이 만약에 이 평면 위에 딱 찍혀 있어. 그러면 그 점은 이 평면 위에 있는 거고, 만약에 평면은 책상인데 점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 그럼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거죠. 그죠? 점과 평면도 아주 단순하고요. 자, 이제 직선으로 넘어와서 직선이 요거랑 하나를 뭐 요거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얘네 두 직선이야. 그럼 요 두 직선이 요렇게 되면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난 거지. 그죠? 한 점에서 만난 거. 자, 근데 만약에 요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딱 평행하게. 이러면 아무리 연장시켜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치?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평행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가끔 요렇게 딱 붙어 있을 때가 있거든. 이건 뭐야? 일치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지금 내가 말한 세 가지는요. 봐봐. 자, 여기 이 벽이 평면이라고 해봐요. 이 벽에다가 대고도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쭉 가다가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평행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일치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세 가지는요. 이 두 직선이 하나의 평면 위에 있을 때 다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한 평면 안에 얘네들이 쏙 들어가 있을 때 그 평면 안에서 다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 얘는 이렇게 가. 자, 이거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얘네들이 그럼 평행한가요? 평행한 것도 아니죠. 일치는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이런 관계는 이 평면 위에서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관계지. 평면 위에서는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만나거든요. 그죠? 근데 자,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실은 평면이 아니라 뭐예요? 공간이잖아요. 공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런. 그지? 평행하지도 않는데 만나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위치라고 불렀었더라? 자, 이런 위치를 이제 우리가 꼬인 위치라고 부릅니다. 꼬인 위치. 인서 잘 듣고 있는 거. 이게 뭐라고? 이게 꼬인 위치. 꼬인 위치는 뭐 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오케이. 자, 이거는 평면 위에서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어디서만 가능해? 공간에서만 가능해. 그치? 그러니까 꼬인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물어보겠지. 평면에서는 안 되고 공간에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 위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한 평면 위에서 지금 다 가능한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L과 M이 꼬인 위치에 있다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꼬인 위치는 요런 거를 얘기한다.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19쪽에. 자, 1번을 보면 야, 진짜 쉽다. 은산아,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다이나,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민성아, 3번 맞아요, 틀려요? 뭐라고? 맞지요. 그쵸? C를 지나가지 않죠. 그 다음에 태규, 4번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럼 답은 뭐야? 5번이지. 야, 니네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A랑 B랑 C를 동시에 지나가는 직선을 그을 수 있어? 그을 수 없지. 직선은 휘어질 수 없잖아. 그쵸? 이 세 개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그릴 수 없다. 자, 내려갑니다. 2번 볼게요. 2번. 자, 지금 2번에는 직선이 4개가 보이는데 이 4개가 한 평면 위에 같이 있죠. 지금 한 평면 위에 같이 있어요. 자, 요럴 때 진아야, 기억 맞니? 여기가 90도처럼 보이진 않죠. 그리고 90도 표시가 없죠. 그러면 90도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지. 수직으로 만나는 건 아닙니다. 수직은 90도로 만날 때만 쓰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선민아, 니은은 맞니? 그렇죠. 이거는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둘 다 이렇게 90, 90으로 만난다는 사실에서부터 요놈과 요놈이 나란하게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은산아, 디귿은 맞니? 이게 지금은 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때? 만나겠죠. 만나겠죠. 그럼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그죠? 이게 명확하게 직선이라고 표시를 해줬잖아. 직선이면 무조건 만나지. 같은 평면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리을. 다이나, 리을은 맞을까 틀릴까? AD와 CD는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났죠 이미? D라는 점에서 만났죠? 맞아요. 니은 리을. 니은 리을. 내려갑니다. 3번 볼게요. 이런 거 잘 풀어야 돼. 다윤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다윤이. 1번. AB와 CD는 평행하다. 어때요? 그쵸. AB와 CD는 딱 봐도 평행하게 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민성이 BF, 모서리 BF라 그랬죠? 모서리 BF 요건데 요거와 선분 BD, 선분 BD 요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 맞죠? 어디서 만나고 있어? B라는 점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서 모서리 CD와 모서리 DH는 수직으로 만난다. CD는 요거고요. DH는 요건데 얘네 둘은 D라는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얘네 둘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각형을 보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잖아. 직사각형의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는 수직으로 만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3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요. 4번 중요. 꼬인 위치가 등장했습니다. 꼬인 위치. 자, 봐봐. 모서리 EF, 모서리 EF와 모서리 BD. BD면 얘인데요. 아, 모서리는 아니고 선분 BD. 자, 얘네 둘은 꼬인 위치에 있대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일단 얘네 둘은 한 평면 위에 있니?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죠? 한 놈은 이렇게 돼 있고 한 놈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한 평면 위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도 않죠. 네. 아무리 가도 만나지 않아. 그러면서 평행하지도 안아. 않아. 그럼 뭐야? 꼬이. 꼬인 위치. 4번은 맞네요. 그죠? 야, 나 잘하는데? 자, 5번 한번 해볼게요. 5번. 모서리 FH와, 아니 모서리가 아니네. 선분 FH 요 놈과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다 찾아보래요. 자, 여러분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찾으라는 질문 많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아까 꼬이니치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랬어. 평행하지도 평행하지도 않고 한 평면 위에 만나지도 않는 거. 아니네.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 그죠? 그럼 먼저 FH하고 평행한 애들이 있다면 다 지워야 되겠죠. 근데 지금 모서리들 중에는 평행한 애가 있나요? 모서리들 중에 BD는 모서리는 아니죠. 그죠? BD는 모서리는 아니니까 애초에는 후보가 아닌 거야. 그죠? 그러면은 FH랑 평행한 친구가 있어? 평행한 거 없죠? 평행한 거 없네. 그러면 어떤 애들만 탈락시키면 돼? 만나는 애들만. 자, 지금 이 파란 선분과 만나는 모서리를 다 지울 겁니다. 만나는 모서리. 자, FG, GH, DH, EH, FE, BF. 자, 이렇게 6개를 지웠어요. 그럼 만나는 거 다 지웠죠? 자, 그럼 아직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모서리들을 볼게요. 아직 안 지워진 모서리가 누가 있냐면 CG 있죠, CG. CG 살았고 또 AE도 살았죠. AE도 살았어. 그 다음에 위에 뚜껑에 있는 모서리들 있죠. AB, BC, CD, AD 다 살았어. 그럼 지금 살아남은 게 몇 개야? 6개의 모서리가 살아남았죠. 6개. 그럼 꼬이니치에 있는 모서리 몇 개라 그래야 돼? 6개라고. 그치? 그래서 꼬이니치에 있는 것을 찾을 때는 만나는 것 그리고 평행인 것을 삭제시키면 됩니다. 삭제시키고 남아있는 애들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10조. 워크북을 채점하는 거예요. 그러네. 워크북 채점해야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6, 7, 8, 9. 19초까지. 자, 일단 오늘 숙제는 본교재는 19까지. 그러니까 이쪽 보면 13부터 19까지. 그리고 워크북은 어디야? 7부터 9쪽까지입니다. 7부터 9쪽까지. 근데 여러분 그 본교재 부분에 숙제가 좀 많을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중단원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숙제가 좀 많을 거니까 이 숙제를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도장 받아야 될 부분이 워크북 2부터 5까지인가요? 네. 2부터 6까지였나? 2기요. 2부터 6까지. 요거 지금 다 불러줄게요. 요것만 채점하고 교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2쪽 다 불러줄게. 들어서 자, 1번에 기억 디귿. 1번에 기억 끝. 기억 디귿. 2번은 3개. 3번은 25. 4번에 5번. 5번에 3번. 6번에 선분 AC. 7번에 1번은 4. 2번은 2분의 3. 8번은 기억 리을 미음. 9번에 3번. 10번에 8cm. 11번에 16cm. 12번에 1번은 18. 2번은 9. 자, 13번 40. 14번 70. 15번 54. 16번에 5번. 17번 두쌍. 18번에 3번. 19번에 130. 20번에 4번. 21번에 5번. 22번에 4번. 23번에 225. 24번에 2번 4번. 25번에 1번은 점 B. 2번은 8cm. 그 다음 6번은 12. 그 다음에 6쪽에 27번에 10. 28번에 2번. 29번에 16개. 그러니까 16입니다. 16. 30번에는 21cm. 31번은 4. 32번은 24. 자, 여기까지 다 고쳐서 도장 받는 게 오늘 할 일이야. 그걸 다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남아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1일 숙제하고 도장 받기. 네, 수고했어요. 얘들아, 금요일 5시 반이야. 금요일 날 5시 반. 알았지? 선민이, 민성이 5시 반.
수고했어요.